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이랑 화장품,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영향 받으면서 화장품 괜찮고요. 철강 역시 미국장에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었죠. 철강주도 좋았습니다. 그대로 좀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IRA 쪽에서 자동차 같이 갑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게임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방위산업 쪽과 비슷하게 되면서 방산 쪽은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 대한 이런 탈환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위험도가 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좀 셌었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받아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오전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 어느 정도 혼조세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 생각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오전장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종목들이 나왔죠. 미국 쪽에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7.7%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12월 1일 현지 시간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가장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게 보는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CPI, 이것도 역시나 연속적으로 과연 물가가 꺾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워낙에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미국의 최근 증시 랠리, 다우존스 위주로 좀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기술주 쪽으로까지 전이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였던 다우존스라던가 코스피 외에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 같이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런 쪽들, 그리고 예전에 고PER을 받으면서 고성장주라고 분류가 됐었던 이런 종목들에 강한 수급 흐름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일단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플랫폼의 형태로 금융 플랫폼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출범이 됐던 네이버 쪽이 아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할 정도로 그간 금요일을 빼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의미 있게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기관 위주의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 흐름들이 미리 나타나면서 상승을 바닥을 잡은 이후에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금요일은 왜 상한가를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왔던 CPI 수치를 보면서 정말로 이거 물가가 꺾이는 흐름들 나오겠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단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런 흐름들 자체가 일단은 외국인들의 이런 카카오, 뱅크, 페이에 대한 매수, 강한 매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간에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투신들이 수익률 게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한가를 갈 정도,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정도로는 시세가 분출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자극해 준 게 바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거였죠. 우리가 190억 매수를 밀어 넣었고요. 기관들도 1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양매수 가운데 파는 건 누구밖에 없겠죠. 개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불안해하고 판다라기보다는 이런 수익률 게임에는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다. 손실폭 많이 줄였으니까 매도해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일단은 기관 쪽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아무리 내용이 좋고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을 강력한 수급으로 만들어주는데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일단은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가 금융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네이버, 카카오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금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 형태가 이런 쪽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전에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이 많이 돌 때는 이거 새로운 플랫폼 굉장한데?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와도 향후의 미래,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에다가 고 PER을 부여하면서 올려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CPI가 꺾이자 다시 한번 이런 플랫폼이 주목을 받겠네. 고성장 해나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연말의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기관 쪽의 매수를 보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 관점이었죠. 일단 오늘 수급을 보시면서 만약에 거의 목에 찬 것 같긴 해요. 1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기관들도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에 눈독 들이면서 그간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졌었던 수익률 만회하려고 할 거고요. 외국인들은 이거 연속적으로 CPI 꺾일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하면서 더 큰 물량을 연속적으로 금요일에 이어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가수급 절대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처자님께서는 보유자든 아니면 바닥에서 들어온 신규든 어쨌든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 종목도 대응해 보자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석유 화학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간에는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냈던 것들이 정유주였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재고 평가의 차이, 거기다가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제 유가가 그런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8, 90달러 정도는 유지를 하겠지만 예전에 한창 실적 잘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꺾여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환율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된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석유화학 쪽의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3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당연하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완제품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급락을 했죠.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빼면 되는데요. 국제 유가가 그동안에 급등을 해오던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나프타 가격은 상승을 해 있어요. 근데 빼야 되는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에틸렌 스프레드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통상 손익분기점을 손당 3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1분기에 안 좋은 업황이 2년간 지속이 되면서 278달러 정도의 평균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미 1분기에 손익분기점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3분기로 보게 되면 평균 가격이 180달러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35%의 추가적인 하락이 생겼던 거죠. 굉장히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더 크게 감소한 수치예요. 무려 46%가 감소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만에 석유화학의 업황 사이클이 상승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런 어닝 쇼크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에틸렌 가격에 완전한 회복이, 스프레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예요. 중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추가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 제로, 공세 정책 이런 것들이 당분간 좀 이어가겠다라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우크라이나 이런 쪽들에서 일부 한 80만 톤 정도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고정적인 수요, 연간 600에서 700만 톤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단순히 이런 화학 쪽 NCC, 나프타 관련된 종목들로만 한정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학 업체였지만 굉장히 태양광 쪽에서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진한 부분의 실적을 커버하고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거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이런 쪽들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전부 다 선방을 해주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이런 쪽에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대한유화 같은 쪽도 좋죠. 롯데케미칼은 단순히 이런 화학의 업황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 5위의 순수 NCC 업체예요. 점유율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7.4% 수준인데 과연 지금의 상승이 이런 아프타의 업황 개선 때문에만 올라가는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분리막용 폴리머 부분이 급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NCC 쪽에서는 5위인데 이걸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쪽으로 좁혀보게 되면은 굉장히 글로벌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셀라니즈 그룹과 맞먹을 정도의 캐파를 2차 전지에서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학 쪽에 어차피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배터리, 물질, 요소, 구성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시황의 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업황이 회복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리포트도 좀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 했었었는데 조금 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화학과 관련된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